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잇은요. 첫 번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이 좀 혼란스럽다면서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태를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나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미국이 아프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탈레반을 몰아내고 아프간 정부가 들어서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치안이 완전히 확보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2조 달러 정도 되고요. 전비로 쏟아부은 게 한 2조 달러 되고 2,0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프간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이란 나라를 1대1로에 끌어들인 건 물론이고 아프간하고 교역을 갖다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증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이 9월까지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9월 11일까지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치안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처음에 철군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화춘영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려고 하면은 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철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대피해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피해라라는 조속히 떠나라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군 철수가 중국에게 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국경의 길이가 76km쯤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맞닿아 있는 그 국경이 한 76km쯤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군이 철수하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로 봐서는 그 미국 정보 당국에서 분석하기로 6개월 안에 아프간 정부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다시 들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탈레반 정권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슬람 단체 중에 동투르키니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신장 위구르를 갖다가 신장 지역을 독립을 시켜서 동투르키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탈레반하고 같은 순위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되면 이 동투르키니스탄 이슬람 운동이라는 이 단체가 이 탈레반을 등에 업고 신장 위구르 쪽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뭔가 테러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냐 하는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미국이 작년에 이 동투르키스탄 이 이슬람 운동에 대해서 테러 집단에서 빼버렸습니다. 테러 집단 지정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이 운신의 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중국도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 사람 10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 혐의가 뭔가 하면은 스파이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신장 독립주의자들을 갖다가 추적을 하다가 체포가 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4월이었죠. 4월에는 전직 신장의 법무장관하고 교육부장을 갖다가 교육부 장관이죠. 장관을 갖다가 이 신장 위구르 자치족 그러니까 동투르키니스탄 이슬람 운동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은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보도를 한 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입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중국이 어쨌든 간에 중앙아시아에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평화 유지군을 갖다가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침공했다 10년 만에 목적을 못 이루고 빠져나왔고 미국도 결국은 2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도 20년 동안에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제국의 무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사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결국은 중국이 너네가 들어가서 발목 잡혀봐라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미국 이 해외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중국이 과연 군대를 파견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돈으로 경제적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제국의 무덤으로 불려왔던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이 과정이 네.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의 출발 지점이고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1대1로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아프가니스탄을 철군한 미군의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어떻게 되고 동투르키니스탄 이슬람 운동이 과연 신장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 정세뿐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교촌치킨 창업주가 가맹점주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가가 한 2만 원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권은강이라는 창업주입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아니고 그냥 물러나 있는 분인데 한 1,300개 정도 되는 이 가맹점주들한테 주식을 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인당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서 한 이게 100억 원어치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매장 운영 기간에 따라서 최소 200주 내지는 600주. 그러니까 어제 네. 주가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4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점주들한테 네. 주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약만 체결하고 가맹점을 아직 안 연 사람한테도 130주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주가가 움직인 걸로 봐서는 좀 오른 걸로 봐서는 이런 발표가 상당히 시장에는 좋게 받아들여진 걸로 네. 보는 게 옳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원광 창업주 어떤 사람인가요? 1951년생이고요. 쭉 뒤져봤더니 가정 형편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노점상을 했었고 해외 근로자, 해외 노동 근로자로 나간 일도 있었고 택시 운전도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네. 1991년에 안동에다가 이 교촌치킨을 처음 경상북도 안동에다 교촌치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1위 프랜차이즈 업체 아닙니까? 치킨으로 그렇죠. 봐서. 그러니까 1위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을 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이었죠. 육촌 동생이 갑질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2018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갑질이 있고 난 뒤에 2019년에 이 권은강 회장이 이 회장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데 뭐 본인은 젊은 사람들한테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일의 파문 때문이 아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51년생이면은 지금 현재 아직 일은 그때만 해도 일흔이 안 됐을 나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본인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게 말하자면 그런 데 책임을 졌던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 그런 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관계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